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자, 음식도 유행을 탑니다. 한때 뭐 꼬꼬면 해가지고 꼬꼬면이 난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요즘은 팔기나 하나요? 한때는 또 뭐 허니버터 감자칩 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감자칩이 원래 몸에 해롭지만 않다면 소금 그냥 조금 쳐서 짭조름한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데요. 뭔 허니버터 감자칩, 뭐 줄을 서서 사고 1인당 한 점 판매를 한다고 야단이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허니버터 감자칩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유행한다고 하면 또 그게 쭉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통닭이 가장 흔하다고 통닭하다가는 한 집 건너 통닭집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치킨집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 커피 브랜드 굉장히 많았지요. 메이저 재벌들이 하는 그 커피 브랜드도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대부분 없어지고 이제 스타벅스만이 지금 살아남았고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다시 퍼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사회가 불황으로 가는데 5, 6천 원 주고 커피 먹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행은 항상 돌고 도는데요. 지금 미국의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미국의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에 대선에 처음 당선됐을 때 이미 포퓰리즘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영국의 그 직전에 있었던 브렉시트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전 유럽과 세계의 포퓰리즘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선거만 했다면 극우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집권까지 했고요. 프랑스도 제2당, 이스라엘에도 극우가 집권해서요. 그래서 극우의 거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남미는 선거만 했다면 법자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저열한 남미, 좌파를 선동해야 먹혀들고 상대적으로 중산층이나 그래도 서민이 두터운 유럽에서는 우파를 선동해야 먹혀듭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일자리, 문화, 종교, 가치를 위협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게 유럽의 극우지요.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는 민족주의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극우는 이민, 난민에 배타적이고 또 한편으로 EU 같은 공동체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매우 공통적 성격을 갖고 있지요. 자, 그러면 미국의 극우는 어떻게 해서 트럼프에서 이 불이 붙었나? 사실은 미국의 극우 기반은 오래전부터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을 거치면서요, 미국이 거의 신자유주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계 이 자유무역이 1990년대에 보편화되고 이 동구권 몰락 이후 중국까지 거기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내의 제조업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수입으로 때우고 자국은 주로 이 다국적 기업, 일부 IT, 벤처기업, 그리고 문화 상품,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치중해가고 또 금융 투기 자본에 집중해 갔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한 영국의 선례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과거 이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을 상징하는 미국의 공업 도시들이 전부 그냥 황폐해졌죠. 주로 5대5 연안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이오와라든지 또 위스콘신이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바니아라든지 다 그런 도시들이죠. 자, 그런 도시들이 전부 그냥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공업뿐만 아니라 경공업, 심지어 소비재까지도 제조업이 거의 몰살당하면서 미국은 제조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금융, 서비스, IT업의 나라처럼 변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화이트 워킹 클래스라고 부르는 백인 노동자 계급들이 거의 지금 실업자가 되고요. 미국의 중소도시들이 황폐해졌습니다. 또 세계화와 더불어서 미국의 이 주산물이었던 농업도 거의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이 해안가를 놓고 양쪽 해안가,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이나 대서양 연안의 쪽에는 미국의 민주당 지지가 우세하고 내륙 쪽에는 거의 미국 공화당의 성역이 되어가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미국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기성 정치가 기득권에 매몰될 때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치에 진입하는 과정이나 사회적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캐리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트럼프는 미국에서 매버릭 2단아에 가까웠죠. 그런 2단아가 미국의 바닥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공화당 내부의 거구적 포퓰리즘적 속성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공화당은 미국의 경선이 2016년에 진행되는 도중에 당원들을 다 트럼프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공화당 지도부는 대부분이 트럼프에 반대했지만 밑바닥 당원들을 다 흡수하면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전부 대선 경선 중에도 트럼프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트럼프를 안 찍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바닥 저변에 서민들은 트럼프가 거의 흡수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었죠. 교회를 다니고 또 미국의 이 중부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지지를 받고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쇠락한 도시, 쇠락한 농업 지역의 지지를 크게 받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칸, 아시안 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인종, 종교, 그리고 미국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 쇠락한 이 과거의 미국의 주역이었던 백인 노동자 계급, 이 사람들의 지지를 열렬하게 업으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상당히 이 파퓰리즘적 정책을 시행해 갔죠. 대표적인 것이 고립주의, 보호무역,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불리우는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리쇼링, 그리고 국경 차단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포퓰리즘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인이 외국인을 적대시하고 이민, 난민, 불법 이민에 대해서 더더욱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래서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주로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칸, 아시안 등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이민 정책에 관대했지만 이 트럼프의 이 포퓰리즘은 그 반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포퓰리즘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포기하고요.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이 대외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귀찮아하고 너가 비용을 분담해서 너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도 과거에 나토의 국방비를 정확해서 군인도 늘리고 무기도 사고 해라고 강요했죠.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군 철수 이야기까지도 꺼내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해외 개입을 굉장히 축소할 거다. 그러니까 동맹관계나 전쟁, 해외 파병, 분쟁 개입을 축소해서 아마 트럼프가 점점 대선에 접근해 갈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더라도 모른 척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군축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미군 철수를 다시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은 이 장거리 미사일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ICBM만 폐기하고 핵과 미사일을 통제하는 수준에서 북한과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결정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또 무역에 있어서요. 철저한 보호무역으로 들어가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고 자유무역 자체가 거의 철폐되어 갈 거다. 지금도 거의 철폐되어 가고 있고 그 점에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더욱더 심한 속도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같은 기구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겠죠. 자, 그러면서 리쇼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자국 복귀를 강력하게 압박할 거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이 극심해질 거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불공정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 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골몰할 거다. 그래서 미국 회사는 미국 내에 또 다른 나라의 회사들도 미국의 상품을 팔아먹으려면 이제 아예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 즉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는 미국 내에 팔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맹이고 세계적 지도적 위치에서의 리더십이고 다 포기하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석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석연료 산업은 세게 밀어붙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은 거의 깔아뭉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미국의 입장이다라고 180도 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든지 G20, G7, IMF, 세계은행,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나토나 미주기구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미국이 대외적 동맹관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대체로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자세로 일관하면서 일국 우선주의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그 예민한 전통적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슈들, 총기라든지 낙태라든지 동성연애 같은 부분에는 굉장히 종교적 거부적 현상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완고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할 거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은 문화적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포퓰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를 주로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통 와스프 중심의 종교적 그런 가치들을 강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화 가치 분야에서 거구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완고하게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연성적 형태에 의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내부의 전쟁 같은 분쟁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됩니다. 자, 오늘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이 지향하는 포퓰리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디저트, 한국의 특봉들 너 큰일 났다.